내는 뭐야? 자, 시작해볼게요. 대답을 안 하니까 한 번씩 다 물어봐야 돼.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 A4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봐야 한다고? 민지? A4는 뭐라고 봐줘야 된다고? A 플러스 3D. 그렇지. A 플러스 3D.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지. 나는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은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 그 생각에 대한 정립을 좀 그렇게 완료를 했던 것 같아. 초항, 공차, 항의 개수에 관련된 연립방정식이야. 오케이? 일반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수열의 합을 배우게 될 거야. 공식을 배우게 될 텐데 어차피 초항, 공차,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방 C를 세워놓고 연립방정식을 푼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넘겨주면 3D 값은 9가 되고 D는 3이구나. 3 끝난 거고. 공차를 줬어요. D를 마이너스 3이라 줬고 다섯 번째 항을 뭐라고 봐줘야 된다고? A 플러스 4D. 그렇지. 얘를 마이너스 6으로 줬고 그러면 D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A는 6이구나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항 끝난 거지. 요거는 이제 완전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거도 마찬가지야. 뭐 근데 A5는 A 더하기 4D로 봐주면 되고 A3은 A 더하기 2D로 봐주면 되고 A 더하기 D로 봐주면 되고 A 더하기 3D로 봐주면 되니까 A 더하기 4D는 4가로 열고 A 더하기 2D로 봐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3D가 6이구나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문자 2개 A와 D 식 2개 그럼 풀 수 있는 거지. 전개해주면 4A 더하기 8D가 될 거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3A 더하기 4D는 0이구나 식 하나 나왔고 요거 두 번째 식 정리하면 2A 더하기 4D가 6이구나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어주면 D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4D는 18이니까 D는 4분의 18, 2분의 9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A7이기 때문에 A 더하기 6D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어 보면 얼마야? 이게 3, 9, 3, 27 암산이 안 돼요 요즘에 여기가 굳은 것 같아. 정답은 21이구나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안 어렵지? 쑥쑥 넘어간다. 쉬우니까. 다음 것도 마찬가지. 31번째 항이 85라 했고 45번째 항이 127이라 했대요. 그러면 31번째 항이라는 건 A 더하기 30D 85네요. 두 번째 45번째 항 그러니까 A 더하기 44D 127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 14D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42 D는 3 D가 3인 거 알았으면 얘가 90이고 A는 마이너스 5겠지. 너무 쉽지? 과목 등차수열 등비수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 초항 공차 구했고요. A 100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럼 A 더하기 99D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고 D가 3이니까 얘는 297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92가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175가 몇 번째 항입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너희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 A에는 D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n 써놓고 1 넣어준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175다를 만족하는 n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고. 8 넘겨주면 3n의 값은 8 넘기니까 183 3으로 나누면 n의 값은 61 나오면서 61번째 항이구나까지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할만하죠? 오케이? 다음 네 번째 항 것도 마찬가지. 얘가 몇 번째 항으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물어봤네요. 그러면 공차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일반항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초항이 100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A에는 마이너스 3n 써놓고 L에다 1 넣은 게
게 100 나오려면 103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일반항 구했고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입니까? 0보다 작게 되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생각해? 3n 넘겨주면 3n이 103보다 커요. n은 3으로 나누면 3분의 103보다 큰. 몇 점 몇이야? 대충 37점 몇인가? 맞지? 3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 어려우면 어렵다 해야 돼. 다음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이렇게 등장을 했대. 공차가 얼마? 공차는 6일 거고 초항은 마이너스 52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게 몇 번째입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일반항이 어떻게 될지 구해봐야 돼. 공차 6이니까 6n 써놓고 n에다 1 넣은 게 마이너스 52 나오려면 마이너스 58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되는구나. 아이고 쉬워라. 6으로 나눠주면 6, 9, 54니까 9점 몇 정도. 10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와요 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괜찮죠? 빠르면 빠르다 이게. 민지? 왜냐면 내가 지금 민지가 계속 신경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특강 때 한 번씩 했었어.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도 끝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민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쌤이. 민지가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빠르다 싶으면은 바로 스탑! 알겠죠? 공차는 4고 일반항을 구해요.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마찬가지야. 일반항 구해보면 AN은 4n 써놓고 n에다 1 넣어준 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100보다 커지냐? 뭐 아까 뭐 양수냐 음수냐 뭐 똑같은 데지 뭐. 4n은 103보다 큰 n은 4로 나누면 25점 플러그라고. 따라서 26번째 항부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쉽지? 뭐 별거 없잖아 이거는. 다음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 거래.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거는 뒤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A1, A2, A3 막 해서 A10까지를 넣었다. 그랬을 때 얘가 등차수열을 이뤘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수열을 만들어. 그냥 아싸리 이렇게 그냥 정립을 시켜버리는 게 편해요. 항의 개수는 전체가 12개겠지. 그래서 얘가 B12가 돼. 그러면 얘를 초항 B1은 18. 얘를 마지막 항 B12는 B1 더하기 11D다 써놓고 9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아싸리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요. 막 괜히 뭐 몇 개를 넣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D가 몇 번 더해졌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꼬여.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구나 취급을 해버리면 쉬워질 거라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문제여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뒤에서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어차피. 지금 보면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었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인 거 취급을 해버리려고 해. 그러면 초항은 18이고 네 번째 항은 9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3D가 9인 거지. 그러면 초항 값이 18이니까 3D는 마이너스 9다. D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러면 끝났지. 30 빼주면 15, 12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눈으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빼면은 9 나오니까 뭐 3으로 나누면은 그럼 3, 3, 3 이렇게 되겠네. 눈대중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숫자 막 때려 맞춰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공차가 말도 안 되는 분수가 나오거나 루트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연습할 때부터. 7번으로 가보자. 어떤 새 숫자가 등장해놓고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멘트가 등장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등차 중앙을 떠올리시면 돼요. 가운데 항에다가 2배 해준 것이 이 두 개 더해준 거랑 같다. 가운데 항에다가 2배 해준 것이 요 두 개를 더해준 것과 같다. 과감하게 쓰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2x랑 x랑 그 다음에 5랑 1로 주면은 슈루룩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따라서 x값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양수라는 말이 없네. 둘 다 하나. 괜찮죠? 괜찮아? 계속 물어볼 거야 대답 안 하면. 자 보면은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멘트를 나왔는데 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무슨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활용 때 기억나? 어떤 세 자연수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숫자를 x로 놓고 전에 있던 숫자를 x-1, x 더하기 1로 놓고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 어제부터시 등차 수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가운데 숫자를 x로 놓고 x-d하고 x 더하기 d로 놓고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좋아. 항상. 왜? 세 개를 더하면 d가 없어지거든. 오케이? 이해 가죠? 까리? 그러면 이 세 근이 3차 방정식에 대한 세 근인 거니까 우리는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두루치기와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근과 대수와의 관계. 세 근의 합,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3x 나오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1을 비계산하면 3 나온다. x는 1이겠네. 1-d, 1 더하기 d가 될 거야. 그 다음은 두루치기. 요거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두루두루 곱해졌다 해서 두루치기야. 요거 두 개 곱해진 거 1-d 제곱이겠지. 합차 공식이니까 이게 a분의 c랑 같죠. 마이너스 6.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d 제곱 얘네가 없어지고 3 마이너스 6 오른쪽 넘기면 d 제곱은 9 d는 뿔마 3이겠다. 이게 뿔마 3이었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d가 3일 때는 마이너스 2, 1, 4가 되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4, 1,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어차피 세 값은 똑같다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나와있는 k 값을 구하려면 세 근의 곱을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의 d.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마무리까지. 요게 핵심이야. 미지수를 그러면 선생님 x랑 x 더하기 d랑 x 더하기 2d로 놓고 문제 풀면 안 풀리나요? 풀리긴 풀려요. 복잡해질 뿐. 오케이? 다음. 조화수열까지 하자. 조화수열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뭐라는 거야?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화수열은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야. 민지 뭐라고? 역수를 해준 게 등차 수열을 이루어. 뭐라고? 맞아요. 역수해준 게 등차 수열을 이루어. 만약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는 있어. 근데 이 각각의 항들을 전부 다 역수를 취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화, 공차 이런 얘기들을 얘네들을 갖고 하면 된다는 거야. 조화수열. 얘네들을 조화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이 n번째 항에 해당하는 an분의 1이라는 건 얘가 초항이 되는 거지. a 1분의 1 더하기 n-1d다 해주면 된다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끝. 이해가? 그리고 조화 중앙도 만족을 해요. 만약에 A와 B와 C가 조화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전부 다 역수를 해줘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지. 맞아? 너가 대답을 안 하면 안 넘어가. 맞아? 가운데 항에다가 2배 해준 것이 이 2개 더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역수해준 게 등차 수열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수열이라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얘 한번 볼게요. 일단 조화 수열은 느낌 자체가 좀 쎄해요. 숫자를 딱 보게 되면은 이거 뭔가 되게 처음 보는 수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역수를 한번 해봐.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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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 그러면 눈에 보여. 초항이 2고 공차가 2분의 1만큼씩 더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n번째 항도 역수가 됐을 거라는 거야. an분의 1로. 이것이 이 등차수열 일반항을 세워주시면 된다고. 공차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n 그리고 1 넣어준 게 2가 나오려면 2분의 3을 넣으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 그냥 초항 더하기 n-1d다 해놓고 전개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얘는 2로 2가 분모가 둘 다 2니까 2분의 n 더하기 3이잖아. 그럼 an분의 1이 2분의 n 더하기 3이면 다시 역수해주면 an은 n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지. 별거 없지? 이게 바로 조항수열. 조화중항 ABC가 조화수열을 이룰 때 역수해주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어서 가운데 항에다 2배 해준 것이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분해서 AC분의 A 더하기 C로 바꾸고 역수해서 2분의 B는 A 더하기 C분의 AC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B는 A 더하기 C분의 2AC인데 안 외워도 돼. 외우지 마. 그냥 ABC가 등차 조화수열을 이룬데 그럼 역수해놓고 가운데 항에다 2배 해준 것이 2개 더한 거랑 같다. 식 세우면 되는구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외워서 풀지 마세요. 웬만하면. 외운다고 하면 상관은 없긴 한데 굳이. 왜냐면 조화수열은 잘 안 나오거든. 그냥 가끔 약간 깜짝 이벤트 같은 걸로 등장을 하는데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역수하면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뭔가 느낌이 좀 싸하죠. 등차수열도 아닌 등비수열도 아닌 이상한 놈들 역수를 해보라고.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통분시키면 12로 통분시키면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겠지.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건 딱 그냥 직관적으로 12분의 n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AN분의 n이잖아. 역수 AN은 n분의 12가 됐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별거 없지? 그 다음 것들도 마찬가지. 역수시켜보면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네들 이제 n번째는 a n분의 1이 왔을 거고 얘는 공차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써놓고 1 넣으면 3이 나오려면 더하기 5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역수 a는 마이너스 2n 더하기 5분의 1이구나 까지 정리해 주시면 다음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조화수열 그리고 조화중항. 조화수열 이룬다. 어떤 세 숫자가 조화수열 이룬다. 그럼 보자. 조화라는 단어가 보이자마자 그냥 역수 취해버려 그냥. 역수. 그리고 2배 준 게 2개 더한 거랑 같다 해주면 되는 거지. 2배 주면 2분의 1 되고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다. 양변에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2를 다 곱해버려요. 그러면은 좌변은 x 곱하기 x 더하기 3이 올 거고 얘는 2x가 올 거고 얘는 2 가로 열고 x 더하기 3이 왔을 거고 전개해서 풀면 되죠. x제곱 더하기 3x 더는 2x 더하기 2x 더하기 6 아이고 귀찮아 4x 더하기 6 왼쪽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x는 3이게 돼요. 양수 빠른가? 다른 친구들도 혹시 빠르면 얘기하세요. 오케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파이팅. 자,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합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 3번쯤은 너희가 좀 증명을 해봤으면 해, 쌤은.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알아야 너희가 까먹었을 때 한 2번 정도 유도를 해보면 절대 안 까먹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너희가 이게 만약에 안 외워진다라고 한다면 3번 정도 해보세요. 알겠죠? 자, A1이 있고요. A 더하기 D가 있고요. 이게 A1, A2. A3가 있고 AN이 있었을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승비리들을 다시 봐, 아마. 오케이? 그럼 이 다 더할 거를 거꾸로 한 번 더 쓸 거야. n번째 항을 처음에다 갖다 쓸 거고 그 전번째 항에 해당하는 a 더하기 n-2d를 그 다음 번째에 쓸 거고 a 더하기 n-3d를 갖다 쓸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엔 a가 오겠죠. 거꾸로부터 쓴 거니까 얘도 s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줄 거야. 그러면 우변은 ES가 되고 얘네들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민지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더하면 D의 개수가 1이고 n-2 더하기 1은 n-1일 거 아니야. 그렇지. 요 두 개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n-1 d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준 건 2a 더하기 n-1 d가 n개만큼 생길 거라고. n개만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s잖아. 얘를 S 등분으로 고치려면 양변을 2로 나눠줘야죠. S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요 값을 만약 우리가 얘를 L이라고 한다면 2a 더하기 n-1d라고 얘기를 했을 요 식에 해당하는 얘가 a 더하기 l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l이 a 더하기 n-1이니까. 고로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 해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저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너희가 언제는 위에 걸 쓰고 언제는 아래 걸 쓰는지가 헷갈린단 말이지.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땐 두 번째 거에 넣으세요. 얘가 마지막 항의 값이거든. 마지막 항의 값을 몰라. 그럼 어차피 다 구해야 돼. A, N,
D를. 그러니까 그때는 첫 번째 항에 넣으면 돼. 이해 가는 거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분식을 유도하는 유도 과정인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약간 그 부산적인 이야기들이죠. 요게 핵심이야.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하나씩 같이 보시자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할 수가 있다.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때 여기다가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b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내가 방금 전에 증명해준 그거를 한 3번만 해봐봐. 진짜 절대 안 까먹어. 알겠죠? 내가 증명했던 거 똑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딱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7번째 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보라고. 줬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3 더하기 15 요거 계산하면 돼. 계산해보면 얘가 18이니까 9가 되고 7, 9, 63이 되는구나.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민지 오케이? 두 번째, 초항과 공차와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10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n-1d 9 곱하기 3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약분하면 5가 나올 거고 9, 3, 27이니까 23 두 개 계산하면 115다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겠다. 얘는요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알려줄게. 문제. 오케이? 이것도 문제 보면서 알려주면 될 거야. 지금 바로 얘기할 거냐? 바로 얘기하자. 필수예제 14번 보세요. 자, 너희에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줄 때가 있어. SN이라고. 첫 번째 항의 값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줄 때가 있어.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너희는 S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룩 해서 AN까지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SN-1은 뭐가 될까? 거기 누가 없어요? A 더하기 A2 더하기 AN-1까지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 SN 빼기 SN-1이 되면서 우변에서는 얘네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AN이 돼. 근데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A0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S0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죠. 아이고 졸려 죽으라 그러네. A0과 S0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SN이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초항을 따로 구해줘야 한다는 거야. A1을. S0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줄 거야. 잘 봐. 너희에게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다면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다. AN을 구해야 돼. 이 SN이 주어진 이유는 AN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근데 N에다가 0을 넣어봤을 때
이게 만약 0이 나온다면 n에다가 0 넣어봤더니 0이 나온다면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얘를 따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n에다가 1을 못 넣기 때문이거든. 왜? S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n에다 1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S1 빼기 S0은 A1이 되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냥 이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왔어. 근데 n에다가 0을 넣어봤네? 근데 0이 나와.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AN은 SN 빼기 SN-1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그대로 구하면 돼. 실제로 얘를 구하면 n제곱 더하기 n-, Sn-1이라는 건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준 거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돼요. 이렇게. 요거 간단하게 만든 게 일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n-1 그러면 n제곱 없어지고 n 없어지면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2n이구나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AN인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N을 n에 관한 식으로 너희에게 줬어. n에다 0 넣어봤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AN은 SN 빼기 SN-1씩 세워놓고 간단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민지 오케이? 그런데 n에다가 0을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n에다 0 넣으면 0이 안 나오지. 그럼 이런 거는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어떻게 따로? 일단 첫 번째 항을 먼저 구해줘야 돼. A1이라고 하는 건 S1이라고 같다. S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n에다 1 넣어준 값이 A1이다 얘기해주면 돼. 먼저. 민지 집중해야 돼. 중요한 거야. 이게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나와. 시그마에서. n에다 1 넣어주면 3 나오겠죠. A1은. 민지 오케이? 그리고 n이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을 따로 구해줘야 돼. 어떻게? Sn 빼기 Sn-.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을까? 민지 알아듣고 있니? 정계를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n제곱 3n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져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n 더하기 2가 돼. 그러면 이건 어떤 수열이 되는 거냐면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은 2n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거냐? 첫 번째 항은 3인데 n에다 2를 넣으면 6, 3 넣으면 8, 4 넣으면 10.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인 거야. 배운 적 있어?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기 몇 페이지예요? 238페이지까지 좀 다 풀어봐봐.